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교실에서 꿈과 희망을 가르치던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집 밖으로 나가기조차 힘든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거짓된 소문, 단 하나의 악의적인 음모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유치원 교사로 일하기 시작한 것은 12년 전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이들을 좋아했고 유아교육과를 졸업한 후 바로 지역에서 꽤 평판이 좋은 사립 유치원에 취직했습니다. 그곳에서의 6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맑게 웃으며 선생님 하고 달려오는 아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는 교사로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특성을 파악하며 학부모님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상담 시간에는 항상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고 원장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6년 차에 접어들면서 제 인생은 돌이킬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3월 새 학기가 시작되고 반 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5세 반을 맡게 되었는데 그 반에는 평소 유치원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로 유명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지역에서 꽤 영향력이 있는 인물로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소위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문제 없이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아이도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잘 적응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4월 중순 갑자기 그 아이가 집에 가서 선생님이 자신을 미워한다. 다른 친구들보다 차별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더 신경 썼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학부모는 다음날 아침 일찍 유치원에 찾아와 원장실에서 저를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황당한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선생님 때문에 밤에 악몽을 꾸고 울면서 깬다고 합니다. 아이가 이렇게까지 된 것은 처음입니다. 대체 우리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 아이는 오히려 다른 아이들에게 종종 거친 행동을 하고 장난감을 빼앗거나 밀치는 일이 있어서 그때마다 따뜻하게 지도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절대 차별이나 미움을 표현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학부모는 제 설명을 전혀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며 우리 아이가 거짓말을 할 리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장님이 중재에 나섰지만 상황은 이미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후 저는 다른 학부모들이 갑자기 저를 피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평소 밝게 인사하던 학부모들이 시선을 피하거나 아예 다른 길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예민해진 것인가 싶었지만 곧 그것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월 초 원장님이 저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더욱 심각했습니다. 몇몇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이 특정 아이를 차별하고 심지어 체벌까지 했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체벌이라니요? 저는 단 한 번도 아이들에게 손을 대거나 체벌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 교육 철학에도 맞지 않았고 유치원의 규정에도 엄격히 금지된 사항이었습니다. 원장님, 그건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제가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CCTV를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다행히 우리 유치원에는 교실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원장님은 지난 6년간 저는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던 직업, 동료들과의 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과 자존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상실을 딛고 일어서려 합니다. 사실 이 글을 쓰는 것도 그 노력의 일환입니다.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풀어내는 것이 두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낍니다.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치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는 교육 현장에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유아교육 현장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일이 때로는 큰 시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수한 마음만큼은 잃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학부모님들께도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아이의 말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이들이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사를 의심하기 전에 먼저 대화를 통해 상황을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 번의 오해와 그로 인한 소문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제 사례를 통해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치원 시절, 저는 아이들에게 늘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때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야. 그 가르침이 지금의 저에게도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을 믿어주는 것의 중요성을 저는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저의 경험은 단지 한 개인의 불운한 사례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들, 특히 여성이 많은 유아교육 현장의 교사들은 종종 약자의 위치에 놓입니다. 학부모의 민원 앞에서 기관은 빠르게 교사를 희생양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교사의 인권과 존엄성은 쉽게 무시됩니다. 제가 겪은 트라우마는 아직도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가끔은 꿈에서 그날의 상황이 반복되고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면 여전히 불안감이 밀려오고 누군가 뒤에서 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 같은 피해의식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정신과 의사는 이것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의 증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 진단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PTSD는 전쟁이나 재난을 겪은 사람들이 겪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신적 외상도 물리적 외상 못지않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치유의 과정은 길고 때로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명상,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지지해주는 몇몇 친구들 덕분에 저는 이제 미래를 조금씩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40이 되었습니다. 인생의 절반을 살았다고 생각하면 아직 많은 가능성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비록 유치원 교사로서의 경력은 끝났을지 모르지만 제가 가진 경험과 지식을 다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동 심리에 관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지식을 바탕으로 아이들과 다시 만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습니다. 어쩌면 심리 상담사나 아동 도서 작가 같은 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6년 전 그 끔찍한 사건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경험이 저를 더 깊이 있고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혼자라는 느낌이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연결되지 못했고 내 상황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슷한 경험을 한 교사들의 커뮤니티를 찾아 가입했습니다. 그곳에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받으며 조금씩 치유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걸음씩 천천히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그 상처도 아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겪은 일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경험이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제 고통도 어느 정도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주간의 CCTV 영상을 확인하셨고 당연히 어떠한 체벌의 증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소문은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학부모는 다른 학부모들에게 저에 대한 거짓 정보를 퍼뜨렸고 몇몇 학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를 다른 반으로 옮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유치원 내에서 저를 향한 불신의 눈초리가 늘어갔습니다. 5월 말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 학부모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 익명으로 글을 올린 것입니다. 그 글에는 저의 실명은 없었지만 유치원 이름과 제가 속한 반의 정보가 있었고 아이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하는 교사가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댓글에는 저를 비난하는 내용들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저를 직접 알지도 못하는 다른 지역 사람들까지 가세하여 그런 교사는 당장 잘라야 한다.
아이들을 학대하는 사람은 사회에서 매장시켜야 한다는 등의 악성 댓글을 달았습니다. 유치원은 즉시 해명 성명을 발표했고 CCTV 확인 결과 어떠한 학대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이를 학대하는 교사라는 이미지가 각인되었고 그것을 지우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6월이 되자 학부모들의 압박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결국 원장님은 일단 진정될 때까지 잠시 휴직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억울했지만 유치원의 평판과 다른 아이들의 교육 환경을 위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휴직에 들어갔고 제 반은 다른 교사가 맡게 되었습니다. 휴직 기간 동안 저는 정신적으로 극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지역 커뮤니티에는 계속해서 저에 대한 악성 소문이 퍼져나갔고 심지어 제 개인 정보까지 유출되어 낯선 번호로 협박 전화가 오기도 했습니다. 2학기가 시작될 즈음 원장님이 다시 연락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직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미안하지만 학부모들의 압박이 너무 심합니다. 이대로는 유치원 운영이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해 주시면 최대한 보상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 밤새 울었습니다. 12년간의 꿈, 6년간의 노력, 그리고 제가 사랑했던 아이들. 모든 것이 단 몇 개월 만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저는 사직서를 제출했고 보상금을 받고 유치원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문은 계속해서 퍼져나갔고 지역 내 다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취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몇 군데 면접을 보았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면접관들의 눈빛에서 당신이 그 문제의 교사군요라는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지역을 떠나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갔습니다. 하지만 유아교육 분야에서의 경력은 더 이상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저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고 심리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하게 되었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시에서 저는 완전히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무직으로 취직했지만 사람들과 대면하는 것이 두려워 주로 백오피스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급여는 유치원 교사 시절보다 훨씬 적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제가 사랑했던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길거리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납니다. 꿈에서도 종종 교실에 있는 제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깨어나면 현실이 더욱 고통스럽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6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다른 도시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울증 치료는 계속되고 있고 최근에야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이 두렵고 누군가가 저를 알아볼까봐 항상 불안합니다. 가끔은 그 학부모를 원망합니다. 왜 저에게 그런 거짓 누명을 씌웠는지, 왜 그렇게까지 제 인생을 망가뜨리려 했는지. 하지만 이제는 그저 제 삶을 다시 세우는데 집중하려고 합니다. 몇 달 전 우연히 그 유치원의 한 동료 교사로부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학부모는 1년 후 다른 유치원으로 아이를 옮겼고 그곳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사가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게 아니었구나라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교사가 저와 같은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이제 저는 천천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다시 유아교육 분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사랑했던 그 일에 대한 기억은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악몽 같은 기억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다시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가끔은 그 유치원을 지나던 아이들이 자라서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저를 기억하지 못할 테지만 저는 여전히 한 명 한 명의 얼굴과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랄 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의 거짓 소문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우리가 듣는 소문, 특히 누군가를 비난하는 내용이라면 그것이 진실인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퍼뜨리기 전에 그것이 얼마나 큰 상처와 피해를 줄 수 있는지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제가 더 강하게 대응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법적 대응을 했다거나 언론에 진실을 알렸다거나. 하지만 당시에는 너무 무너져 있었고 그럴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상황에서는 어떤 대응을 해도 이미 퍼진 소문을 되돌리기는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경험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예전에 밝고 열정적이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어졌고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되었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최근에는 심리 상담사의 권유로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익명으로 제 이야기를 풀어내는 공간인데 글을 쓰는 과정이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교사들로부터 응원의 메시지를 받기도 합니다. 그들과 소통하면서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제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적어도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말았으면 합니다. 유치원 교사였던 그 시절, 저는 아이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돼. 이제는 제가 그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 도시에서 소규모 놀이교실을 열어보려고 합니다. 정규 유치원은 아니지만 주 1, 2회 아이들과 만나 함께 놀이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직은 용기가 부족해 망설이고 있지만 조금씩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학부모가 제 인생을 망가뜨렸지만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언젠가는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악몽에 시달리는 날도 있고 갑자기 불안 발작이 찾아오는 날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것도 지나갈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제 이야기가 단순한 개인의 억울한 경험으로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교사, 특히 유아교육 교사들은 종종 보호받지 못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학부모의 주장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쉽게 굴복하고 교사의 입장은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번 퍼진 소문은 그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한 사람의 경력과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사들도 부당한 비난과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과 공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만약 제가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처음부터 더 단호하게 대응했을 것입니다. 학부모의 첫 번째 항의가 있었을 때 즉시 CCTV 확인을 요청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고려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학부모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는 너무 충격받고 당황한 나머지 그런 대응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지만 그 경험은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부당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침묵하지 말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를 지지해줄 사람들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겪은 일이 특별한 사례는 아닙니다. 많은 교사들, 특히 유아교육 현장의 교사들이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말만 듣고 교사를 의심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는 일이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저처럼 깊은 상처와 트라우마로 이어집니다. 이제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교사들을 돕고 싶다는 작은 꿈이 생겼습니다. 아직은 막연한 생각이지만 언젠가는 교사들을 위한 심리 지원 네트워크나 법률 자문 서비스 같은 것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을 다른 교사들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제 저는 공원에서 우연히 한 어린아이를 만났습니다. 그 아이는 제게 다가와 선생님처럼 생겼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따뜻한 감정이었습니다. 그 아이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다시 한번 제가 왜 교사가 되고 싶었는지를 떠올렸습니다. 이제 저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제 삶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완전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제가 사랑했던 일의 일부분이라도 다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이들에게도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거짓 소문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의 끝은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오늘도 저는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심리 상담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그 학부모를 용서할 수 있나요?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분노와 원망을 계속 안고 살면 결국 저 자신만 더 아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씩 그 감정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각심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부당한 상황에 놓인 모든 교사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챕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적어도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유치원에서 가르쳤던 모든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을 항상 사랑했고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교사들과 학부모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교육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